완벽한 이타적 자기증여의 생. 명태는 한반도 동북쪽 지방인 함경도 경성이나 명청 근해에서 많이 잡히던 생선이다. 대구와 닮았지만 대구보다는 몸통이 가늘고 길쭉한 생선이다. 생것은 명태, 말린 것은 북어라고 따로 구별해서 부른다. 조선 초기만 해도 명태라는 이름이 없었고 사람들이 잘 먹지 않았다고 한다. 조선 초기 문헌에는 명태에 대한 기록을 찾기 힘들다. 명태를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한 것은 조선 후기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태를 즐겨 먹고 명태잡이 어업이 동해안에서 성황을 이룬 역사는 길지 않다. 명태는 우리 가곡 중 가장 유쾌하고 호탕한 곡 중 하나다. 해악이 돋보이는 가사에 명랑한 곡조가 얹어지며 더욱 빛나는 가곡이 되었다. 명태 허허헛 명태라고 등과 같이 구어체의 활용이 돋보이는데 이 점도 대중에게 사랑받은 한 까닭이 되었으리라. 북쪽 고향을 두고 내려온 이들을 그리움과 회고로 이끄는 이 노래가 실향민의 서글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만은 아닐 테다. 명태를 처음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빙그레 웃었다. 철학자 베르그송이 사회적인 제스처라고 이해한 웃음이 명태에 대한 내 첫 반응이었다. 우스꽝스러운데 우습지만은 않고 슬펐는데 슬프지만은 않았다. 웃음은 모순과 불합리한 사태에 대응해 터져나오는 생명의 요동이고 경직과 기계적인 사람의 태만에 대한 벌칙이다. 웃음은 사회가 제거하려는 신체와 성격을 지키고 정신이 경직되지 않도록 신체 마디마디에 유연성과 사회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생명이 없는 것, 기계적인 것, 사물화된 것을 겨냥한 항이다. 어쨌든 명태는 웃음을 유발하는 우스꽝스러움과 비애가 묘하게 뒤섞인 노래로 마음에 각인되었다. 명태는 검푸른 바다 밑에서 줄지어 떼지어 논이는 생선이다. 그 찬 바다에서 길이나 대구리가 클 대로 큰 명태들이 떼지어 노상 꼬리치고 춤추며 밀려다니다가 어부의 그물에 걸려들었다. 명태는 살기 좋다는 원상 구경을 하고 어부에게 붙잡혀 에집트의 왕처럼 미이라로 변신한다. 명태의 이동 궤적은 근대 한국인의 이동 궤적과 겹친다. 남북 분단 이래 많은 이북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왔다. 휴전선 북쪽 원산은 한반도 남쪽 주민은 갈 수 없는 금단의 고장이 되었다. 명태는 바로 그 살기 좋다는 북쪽 고장의 바다에서 붙잡혀온 것이다. 원산 바다가 원산지인 명태는 남쪽 어부에게 붙잡혀 어떤 외롭고 가난한 시인이 밤늦게 시를 쓰다가 쇠주를 마실 때 기꺼이 안주로 변신한다. 사실을 말하자면 짝짝 찢어져 안주감이 되는 것은 명태를 말린 북어가 맞다. 가난한 시인이 음주로 제 시름을 달랠 때 안주가 됨으로써 명태의 이타적 헌신은 마무리된다. 그의 안주가 되어도 좋다. 그의 시가 되어도 좋다. 타인을 향해 자기를 내어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다. 짝짝 찢어지어 내 몸은 없어질 정도이니 자기의 모든 것을 증여하는 것이다. 완벽한 이타적 자기증여로 끝나는 명태의 생애는 어딘가 모를 호쾌함이 깃들어 있다. 명태, 양명문 작시, 변운 작곡. 양명문은 명태의 제 인생 유전을 투사하며 이 시를 썼을 것이다. 양명문 1913년부터 1985년은 평양에서 태어났다. 1942년 일본 도쿄센슈 대학 법학부를 나왔다. 고향에서 해방을 맞고 1951년 일사후퇴 때 월남해 전국문화단체 총연합회 구국대원 및 육군 종군 작가로 활동했다.
대학 교수를 하며 시집 여러 권을 펴낸 시인이다. 작곡자 변호는 외교관 출신이다.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나고 연희 전문 정치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샌프란시스코와 파키스탄 총영사를 지낸 뒤 1981년 포르투갈 대사를 끝으로 외교관을 그만두고 작곡 활동에 전념했다. 명태는 한국 전쟁 중 피난지 대구에서 만들어졌다. 예술가 드나들던 녹향이란 대구의 한 음악 다방에서 작곡자 변훈이 양명문의 시를 받아 만든 가곡이다. 끝내 그 바다를 향해 떠나가지 못하고. 떠나가는 배는 떠나는 야속한 임에 대한 원망과 이별로 생긴 애끓는 마음을 담은 노래다. 이 노래가 젊은 여성과 사랑에 빠져 제주도로 잠행을 시도한 시인의 사연을 밑그림으로 만들어진 노래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그 전까지는 이 노래를 피 끓는 청춘을 위로하는 노래로만 들었다. 답답한 현실을 박차고 떠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젊은이의 한탄과 슬픔을 노래한다고 믿었다. 젊은이의 가슴에 들끓는 열망과 눈동자에서 불꽃같이 타오르는 동경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이다. 젊은 시절 나는 가슴에 많은 꿈을 품었지만 그걸 실현할 아무 방법도 갖지 못했다. 내 가슴은 날마다 꿈을 살해하는 끔찍한 현장이었다. 야만의 세상은 견고했고 나는 불행의 학교에서도 낙제생이 지나지 않았다. 저 푸른 물결 외치는 거센 바다로 떠나는 배에는 화자의 동경이 투사되어 있다. 왜냐하면 내 영원히 잊지 못할 님을 싣고 떠나는 야속한 배이기 때문이다. 나를 혼자 바닷가에 두고 속절없이 떠나는 저 배는 원망스럽기 그지없다. 바다는 항상 성난 파도로 일렁인다. 이 바다는 모험으로 가득 찬 바다이고 나를 가두는 감옥이며 나날의 절망을 먹고 자꾸 커지는 지옥이다. 바다처럼 압도적이고 확고한 현실적 실체는 드물다. 그 바다 너머에 펼칠 꿈이 있지만 나는 끝내 그 바다를 향해 떠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바다는 늘 애끓는 수심으로 가득 찬 곳이고 꽃들이 쓰러지는 폐허이며 꿈을 짓밟는 절망의 광야다. 그 바다는 거대해서 감히 싸우려는 의지가 생겨나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고작 해야 외로운 등대와 더불어 수심뜬 바다를 지키는 일이다. 20살 무렵 내 호주머니는 텅 빈 채로 가망 없는 꿈과 무상의 자유는 넘쳐났다. 겨우 시나 끄적이며 삭막한 실존을 견딜 수밖에 없었다. 젊음에게 혼란과 방황은 차라리 특권이다. 그것만이 내 유일한 자유였다. 유화물감과 캔버스를 싸들고 서울 근교의 유원지를 떠돌며 그림을 그렸다. 르네상스 같은 음악 감상실에 처박혀 고전 음악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달랬다. 그 시절 헌책방에서 구한 독일 철학자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고 위로를 받았다. 밤을 새워 책을 붙들고 있느라 눈이 퀭해졌지만 웬일인지 눈동자에 빛이 돌고 가슴에 서늘한 희망이 가득 찼다. 오라 인생이여, 피하지 않고 기꺼이 부딪혀주마. 나는 바닷가를 떠돌며 파도에 떠밀려온 해초 따위를 줍는 청년이었다. 파도가 오고 감을 되풀이하는 바다. 그 바다가 좋아졌다. 파괴와 멸망의 바다가 아니라 수없이 새로 시작하는 바다.
그 바다가 기어코 저 너머의 세계로 데려다 주리라 믿었다. 바다는 내 열망과 동경으로 더욱 푸르러졌다. 나는 외로운 등대와 더불어 수심뜬 바다나 지키며 살지는 않겠노라고 결심하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청춘이기를 그만두었다. 나는 바다를 도약대 삼아 저 높고 넓은 세계를 향해 도약하리라. 청년기에 이 노래를 들었을 때 가슴이 뛰었다. 무엇보다도 이 노래가 담은 의미와 달리 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곤 했다. 이 노래는 떠나는 임을 붙잡아두지 못하는 자기 한계의 슬픔을 노래하지만 나는 새로운 세계로 떠나려는 모험의 의지를 북돋우는 희망의 노래로 오독했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 노래는 청춘의 들끓는 피와 생명의 약동보다는 나른한 패배주의에 물든 화자의 서글픈 심정을 담고 있다. 노랫말과 곡조는 묘한 부조화 속에 있지만 나는 이 노래를 내 방식으로 오독했던 것이다. 떠나가는 배, 양중해 작시, 변훈 작곡. 떠나가는 배는 6.25 전쟁이 끝날 무렵 나온 가곡이다. 가사를 지은 양중해, 1927년부터 2007년은 제주도 출신 시인이다. 1959년 사상계의 그늘, 현대문학의 슬픈 천사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제주중학교와 오현고등학교 교사를 거쳐 제주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작곡자 변우는 연세대학교 정외과 출신으로 전쟁을 피해 제주도에 내려왔다. 두 사람은 제주 제1중학교에서 교사를 지냈다. 그런 인연으로 양중해 씨가 써낸 시에 변훈이 곡을 붙인 이 노래가 탄생했다. 양중해는 제주도에서 시를 썼으며 변우는 1953년 초 제주도 피난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가 외무고시에 합격한 뒤 외교관 생활을 했다. 현세에서는 불가능한. 왜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은 부질없다. 왜냐하면 사랑이 항상 생존 이익에 부합하는 선택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러는 믿을 수 없는 상대와 사랑에 빠지기도 한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가? 사랑의 결합은 전략적인 상호 기만에 의존한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야 사랑을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 대상에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 세상 모든 사람의 미덕을 합친 것보다 단 한 사람이 가진 미덕이 더 커 보이는 것.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대상의 이상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상을 이상화하려는 행위가 사랑에 촉매작용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여기에는 늘 우리 변덕스러운 감정의 속임수가 작용한다. 사랑은 감미롭지만 다른 한편으로 불가사의하고 혼란스러운 경험이기도 하다. 바로 그 때문에 사랑에 빠진 사람이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기도 한다.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존재하고 그만큼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랑의 노래가 존재한다.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혹은 사랑의 불가능성이 빚는 안타까움을 노래한다. 이 사랑에 어떤 장애물이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애절하고 아픈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더 오래 기억에 남았을지도 모른다. 가사는 황진이의 시 상사몽을 후세의 시인 김한서가 가다듬은 것이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그리워라. 만날 길은 꿈길밖에 없는데 내가 님 찾아 떠났을 때 님은 나를 찾아왔네. 바라거니 언제일까 다음 날 밤 꿈에는 같이 떠나
오가는 길에서 만나지기를. 임과 만날 수 있는 게 꿈길밖에 없다니. 그래서 밤마다 꿈길로 찾아가야 한다니. 꿈길은 몽환의 길, 현실에는 없는 길이다. 꿈속에서만 갈 수 있는 길이다. 나와 임은 서로 만날 수 없는 처지다. 꿈길에서나마 만나고자 하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꿈속에서조차 길이 자꾸 어긋나는 까닭이다. 꿈속 길에서나마 만나기를 소망하는 이 사랑은 현세에서는 불가능한 사랑이다. 꿈, 황진이 작시, 김성태 작곡. 꿈은 황진이의 한 시를 김한서가 우리말로 다듬어 옮겼다. 1950년 이 시를 읽고 감명을 받은 작곡가 김성태가 곡을 붙였다. 황진이는 숱한 풍류객들과 연을 맺은 기생이자 당대의 빼어난 시인이었다. 작곡가 김성태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찬송가를 들으며 자랐다. 연희 전문 상과를 다니며 독학으로 화성학을 배웠다. 현재명과 최동선에게서 작곡을 배우고 일본 도쿄 고등음악학원으로 유학을 가서 작곡 공부를 했다. 1946년 서울대학교 예술대학의 음악학부를 설립해 교수를 지냈다. 동심초, 못 잊어, 산유화, 이별의 노래 등 아름다운 우리 가곡 100여 편을 남겼다. 그대가 없다면 내 사랑도 없다. 이타적이라고 여겨지는 사랑이 실은 타자를 빌어 행복과 충의를 누리려는 이기적 행위다. 사랑은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항상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그대가 없다면 내 사랑도 없다. 사랑을 할 때마다 나는 늘 아팠다. 그 아픔은 곧 사랑하는 이의 아픔이었다. 아픔은 빠르게 전이되고 공유되는 것. 아픔은 그리움과 더불어 사랑의 중요한 성분 중 하나다. 그대의 있음에는 사랑의 본질과 속성을 가만히 말해준다. 밋밋하던 내 맘에 어느 날 갑자기 큰 기쁨과 조용한 갈망이 자란 것은 그대가 있기 때문이다. 내 현존 앞에 그대가 나타난 순간 나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존재로 발명되었다. 나를 발명한 것은 바로 그대이다. 그대의 있음에 내가 있네 라는 구절은 그 사실을 명쾌하게 드러낸다. 오, 그대가 왔을 때 사랑도 함께 왔다. 그 사랑이 평온만을 준 것은 아니었다. 차라리 그 사랑은 이전에 겪지 못한 격렬한 고통을 주었다. 당신을 잠시 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내 혀는 부서지고 내 살갗 밑으로는 미세한 불길이 스며들어 내 눈은 보지도 못하고 내 귀는 윙윙거리며 온통 땀으로 적셔진 내 몸은 갑작스런 전율에 사로잡혔어요. 나는 풀잎보다 더 파랗게 되어 곧 죽을 것만 같았어요. 사랑에 미친 불길에 휩싸인 자는 날마다 그 불꽃에 자기를 지글지글 태우며 번제를 드리는 자다. 사랑하는 자는 애소하는 자다. 무엇을 애소하는가?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그대가 항상 있기를. 만일 사랑하는 이가 그 자리에 없다면 나는 어둠 속에서 슬픔에 잠길 것이다. 사랑하는 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삶의 외로움과 고단함은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대의 있음에는 사랑이 호련한 빛 속으로 들어서는 일임을 말한다. 사랑은 나를 불러 그 빛에 살게 하는 것이다. 사랑의 빛이 비치는 곳에서는 삶이 분비하는 외로움과 고단함이 경감된다.
그 효과는 오래 가지 않는다. 다시 사랑의 고통이 나를 집어삼킨다. 사랑이 초래하는 고통은 살갗이 벗겨지는 것만큼이나 아프다. 사랑은 온통 그 사람을 품고 앓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깊을수록 그 아름도 깊어진다. 사랑이 과잉으로 치닫을수록 그것이 파열하는 일이 앞당겨진다. 사랑이 깨지는 것은 외부의 원인 때문이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한 압력의 과잉으로 인한 것이다. 그대의 있음에 김남조 작시, 김순애 작곡. 그대의 있음에는 한 신문사의 기획으로 빛을 본 가곡이다. 1963년 한국일보사에서 김남조에게 시를 청탁하고 작곡가 김순애에게 곡을 요청했다. 1964년 초에 한국일보에 공개되었다. 김남조 1927년부터 빈칸은 경북 대구에서 출생했다. 서울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나와 숙명여대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있었다. 1953년 시집 목숨을 내놓으며 문단에 나왔다. 우리나라 여성시의 대모로 꼽히는 시인이다. 김순애는 황해도에서 출생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음악학 학사를 하고 미국 이스트만 음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플로리다 주립대학 음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뒤 이화여대 음악학과에서 교수를 했다. 얇게 펼쳐진 통증. 열탕지옥 같은 여름이 끝나자 가을은 당일 배송택배처럼 빠르게 도착한다. 숲속 화렵수의 잎에 고운 단풍이 들고 우란 대추나무 가지마다 알알이 달린 대추알도 제법 굵어졌다. 이맘때면 저 구름 흘러가는 곳, 아득한 먼 그곳, 그리움도 흘러가라 라는 노래를 흥얼거린다. 시인 김용호가 쓴 가사에 작곡가 김동진이 곡을 붙여 만든 우리 가곡 저 구름 흘러가는 곳은 1960년대에 나왔다. 노래의 나이가 어느덧 환갑에 가깝다. 먼 곳은 동경의 대상이다. 청년 시절엔 자주 먼 곳에 꿈을 꾸었다. 내 몽상이 가닿은 먼 곳은 마추픽추와 잉카 유적이 있는 칠레나 아프리카의 케냐 같은 이국들, 붉은 바위가 아름답다는 미국 서부의 산타페, 지중해에 흩어진 섬들,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그리스 국민 작가 카잔차키스의 무덤이 있는 크레타 섬 등등이다. 그 먼 곳을 물들이는 색은 단연코 찬란하고 아름다운 파란색이다. 푸름은 동경과 그리움의 색이다. 먼 곳의 그 색은 감정의 색이고 고독의 색이자 욕망의 색이고 이곳에서 바라본 저곳의 색이고 내가 있지 않은 장소의 색이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갈 수 없는 곳의 색이다. 저 구름이 흘러가 닿는 먼 그곳은 푸르다. 그곳이 아직 밟아보지 못한 미지의 낯선 장소이기 때문이다. 먼 곳을 동경하는 마음에는 지금의 자신을 바꿔서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한 줌의 갈망이 숨어 있는 법이다. 우리는 발을 딛고 있는 현실과 저 너머의 세계 사이에서 걸쳐져 있다. 우리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건너가고자 한다. 하지만 그 갈망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두 세계 사이에는 여러 장애물들이 놓여 이동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의 삶이 곰핍할 때 먼 곳의 동경은 더 아득해진다. 먼 곳은 꽃들이 곱게 피어 날 오라 부르고 행복이 깃든 곳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멀어진 것은 지리적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 거리다. 아무리 멀어져도 먼 곳을 향한 내 그리움은 줄지 않는다.
현실이 비루할수록 그리움은 막무가내로 자라나고 부푼다. 그리움이 부재가 일으킨 아득함이란 걸 모를 수가 없다. 저 구름 흘러가는 곳을 부를 때 내 마음이 왜 자주 아득해졌는지를 어렸을 때는 알지 못했다. 행복이 깃든 그곳, 즐거움이 넘치는 나라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만 여겼다. 저 구름 흘러가는 먼 곳을 꿈속에서라도 밟기를 바랐지만 대학도 가지 못하고 취직도 하지 못한 청년에게는 가망이 없었다. 꿈이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아득해진다. 아득함은 불가능성의 무뚝뚝함이 만든 얇게 펼쳐진 통증이다. 나는 세월이 더 흐른 뒤에야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통증임을 깨달았다. 부끄러움도 통증이고 기쁨도 통증이다. 통증은 인간의 숙명이다. 저 구름 흘러가는 곳을 부르며 아득함에 빠진 것은 우리 삶이 품은 불가능성을 어렴풋이 인지하고 체념에 젖어버렸기 때문인 것을 뒤늦게야 알았다. 저 구름 흘러가는 곳, 김용호 작시, 김동진 작곡. 저 구름 흘러가는 곳은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까다로운 데가 없는 곡조의 노래다. 노랫말을 쓴 김용호 1912년부터 1973년은 경남 마산에서 태어났다. 1935년 신인문학의 시를 발표하면서 문단 활동을 시작하고 1946년부터 1950년까지 예술신문과 자유문학 주간으로 활동했다. 첫 시집 향연을 내놓은 뒤 날개, 남해의 창가, 의상세례 등을 잇따라 펴냈다. 김동진은 평남 안주에서 태어났다. 평양 숭실전문학교 재학 시절에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우고 화성학과 작곡법을 배웠다. 일본 고등음악학교를 졸업하고 해방 뒤 귀국해서 평양음악대학 교수를 하다가 한국전쟁 때 월남했다. 남쪽으로 내려와 대학 교수와 작곡가로 활동하며 아름다운 가곡을 다수 내놓았다.